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민중은 먹여주기만 하는 개, 돼지라는 그런 망언을 한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해서 교육부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중앙인사처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물론 이런 조치 상당히 빠른 조치라고 생각은 됩니다. 격앙된 국민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고위공무원 충원 체질을 바꿔야 할 뿐 아니라 승진 과정에서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어떤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은 당신도 재활용으로 건강해진 자연도.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부위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블레어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첫 순서죠.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기구죠. 상설중재재판소, 우리가 PCA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필리핀 손을 들어줬네요. 네, 중국이 아니라 이제 그 필리핀 손을 들어준 것이죠. 사실 이제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그 세계의 그 이목이 그 집중돼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쪽에 그 세계적인 관심이 그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네덜란드 그 헤이그의 그 본부를 둔 그 상설중재재판소, 이 남중국해에서 그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이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국은 이 구단선이 그 역사적으로 형성이 돼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그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상설중재재판소는 이 스프레틀리 제도, 이 중국명으로는 그 난사군도고요. 필리핀명은 그 칼레안 군도인데 이 스플리트 제도에 암초를 매립해서 그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그 적법하지 않다. 또 그 스카보로 암초, 중국명은 그 황해나오라고 하죠. 예. 이 남중국해의 그 9개 해양 지역물도 그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판정을 했죠. 자, 이제 이게 국제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예? 국제기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힘으로 결정되는 국제관계에서는 힘 있는 쪽에서 이제 또 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중국이 인정하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 중국은 그 재판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남중국해에서 그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그 실력 행사에 나섰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당연히 이 항행의 자유를 이제 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항모까지 이제 전진 배치시킬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이 지역에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적 대치 한층 좀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분쟁 표면적으로는 그 중국과 필리핀 간의 그 영토 분쟁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아시아 태평양의 그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그 치열한 힘겨루기가 좀 놓여 있다는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자, 미국 대선이 그러고 이제 11월이죠. 그죠?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버니 샌더스 대선 후보가 마침내 힐러리 장관 전 국무장관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네요. 네, 뭐 네?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맞으면 그 시간의 문제였습니다만 이 미국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 예상치 못했던 그 돌풍을 일으켰던 그 샌더스 의원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 뉴햄프셔주 그 포츠머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갖고 이제 그 클린턴 전 장관의 그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은 그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에서 그 승리했고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샌더스 의원 결국 그 441일간의 그 대선 후보 장정을 이제 막을 내리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지지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 정책 협상을 통해서 클린턴 측에서 이 샌더스의 정책 공약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점들은 우리 정치권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민주당 그 정강과 그 클린턴 전 장관의 그 대선 공약에 최저임금 $15 인상, 건강보험 개혁 문제, 주립대학 그 무상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샌더스 측의 공약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강과 클린턴 전 장관의 그 대선 공약을 이제 마련을 했다고 하죠. 사실 모든 정치적 현상은 권력적 현상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모두 대선에 나가는 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권력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이게 권력만 추구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반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들어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대선 때나 뭐 이런 때 보면은 거의 뭐 정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 양보하고 말 것도 없죠.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예리하세요? 그렇죠? 예. 네, 나중에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예.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오늘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죠. 네, 그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내걸었던 이 따뜻한 보수보다 그 더 나아간 노동자 편에서는 보수당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이 테레사 메이 그 차기 총리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더 나은 영국을 이제 그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과 그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메이 그 차기 총리는 나이 든 세대와 그 젊은 세대 그 부유한 런던과 나머지 지역의 그 간극도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너무 많고 이것이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로 나타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메이 차기 총리는 내가 이끄는 보수당은 그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 노동자 편에 서면서 이 보수당을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 당으로 만들고 영국은 모두를 위해 일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갖겠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게 더 나은 영국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 국내 정치 문제인데 새누리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서청원 의원은 그 어제도 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서청원 의원은 그 추대 기류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네, 친박의 그 원유철 의원이 어제 이제 엊그제 이 불출마를 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대표 출마를 의사를 바뀌어왔던 그 홍문정 의원 어제 바로 이 시간 인터뷰였죠. 예. 네, 그분이 결정하고 나서 제가 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그 공식 출마 선언을 사실상 미뤘고요. 이 친박계 이장우 의원은 그 최고위원 그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서청원 의원의 그 출마를 요청했는데 서청원 의원 측의 기류 상당히 좀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우린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일 나온다면 비박계의 견제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거요. 그렇죠. 네.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그 정병국 의원 어제 그 서 의원의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그 국민과 당원에게 그 답할 부분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일찌감치 그 당대표 출마를 그 선언했던 그 김용태 의원 장막 뒤에서 뭐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면서 그 간을 볼 필요 없다. 정당하게 빨리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정병국 의원은 그 어제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지지를 요청을 했는데 김 전 대표 일단 뭐 당분간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전 대표는 꼭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비박기가 그 당선되려면 뭐 당연히 단일화가 그 돼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바로 중국에 쏠리고 있죠. 그동안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이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보복을 해오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아주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일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실 때도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한중 관계는 그동안 한중 간에 쌓아온 신뢰 관계나 또 중국의 최근에 국가 이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이게 무슨 파국이라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런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 사드 문제가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 노력을 배가해야 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예. 이게 중국이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 사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좀 더 확실히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요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특히 예. 두 번째 미국 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중국이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중국도 사드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 삼는 거는 이 사드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완전히 편입이 되면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를 완전히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사드의 사드 시스템의 재원, 특히 미사일 자체로 보거나 그 구성 부분인 레이더를 보더라도 사실은 일부에서는 중국 왜 저렇게까지 반발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사일 디펜스라는 것이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핵 경쟁을 하면서 패권을 다툴 때부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이 G2의 지위를 사실상 군사적으로는 승계받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이 마찬가지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MD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사실은 사드 문제도 봐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정부 한민구 장관이시죠. 이게 우리가 완전히 편입된다기보다도 KMD 자체는 KMD 자체로 운영을 하고 또 북핵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 사드 시스템은 들어온 것에 불과하니까 중국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중국 측의 이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사드랑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좀 이게 지금 전 단계 어떤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이 좀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 사드 문제가 제가 대사로 있을 재임할 때 말기 부분부터도 이미 논의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정부 당국자와 중국 측 간에 사실은 사드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금 한민구 장관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드의 배치가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전면적으로 편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내심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측의 입장에선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이거 순전히 북한 때문이다. 북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많이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중국이 만약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을 끊는다든지 예? 뭐 이런 방식의 구체적인 진짜 강한 압력을 가해서 핵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뭐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북한의 위협을 없애게 됐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은 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사드 문제가 확정이 되기 이전부터 지금 사드 이슈가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북핵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북핵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사드 문제가 애초에 더 이상 진전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대사로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당국자들도 여러 계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또 실제로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 하더라도 그 중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사드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요. 자,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소위 말하는 북방 삼각이 더 공고해지고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도 공고해져서 대립 구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이 그렇다면은 북한의 어떤 제재 이탈을 하고 오히려 옹호해주는 듯한 입장을 더 피력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은 그 자체로서 중국의 국익에 반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핵과 관련해서 뭐 중국 입장에서 이걸 레버리지라든지 보복 조치로서 중국 북한 핵에 대해서 두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예상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런 외관을 보이는 것 자체도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북한에 잘못된 판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 그 대화 노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에 다시 뭐 제재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동참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죠? 장기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중국이 사실은 과거 뭐 한 10수년 전에 중국과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그 당시에는 그냥 단지 지역 강국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G2에 이미 올라섰거나 확실한 G2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평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핵이 그 지역의 평화 안정의 측면에서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방향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남중국해 문제예요. 어제 무슨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기적으로 그 사드의 배치가 이루어진 시기와 남중국해 관련 판결이 뭐 어제 나왔지요. 꽤 근접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문제 네. 자체로서도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뭐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사실은 사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남중국해 판결을 일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떤 입장에든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예, 기본적으로 예. 어려운 상황에서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중국의 동남 지역이 이 사실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사실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사국들이 뭐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이번 판결까지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이라든지 기타 국제규범에 따라서 그것들을 준수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북한과 같은 공조를, 그러니까 북한에 좀 더 공조를 취하는 듯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우리한테 나름대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게 국가 간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다 뿐이지 그게 실제 어떤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보복 조치가 십수년 전인가요? 뭐 있었지요. 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과 지금 G2를 지향한 중국은 다르고 또 한중 관계도 그때와 예.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중국 간의 그 경제 관계, 특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정도를 볼 예. 때, 실제 중국에서 경제 부정적인 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예.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실제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혹은, 그런 것은 아니라도, 경제 실제 현장에서 있게 될지 모르는 어떤 사실상의 비우호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뭐 정부를 포함해서 관련 기업에 이르기까지 서로 잘 협력을 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대처할 필요는 있다.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영세 전 주중 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더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서비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내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삼다 돌아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7시 39분 53초 지나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강변북로 양향으로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 지난 지점 2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난지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까지 정체인데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성수대교에서 이촌동 부근으로 밀리고 있고요. 역시 이 구간은 2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통과하는 데는 35분, 또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이촌동 부근 통과하는데 30분 가까이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법원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한숨 돌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한숨 돌리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금 한숨을 돌리고 계세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하기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수사의 흐름으로 보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청구는 안 한다고 보세요?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검토는 하겠지만 비교적 낮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지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예.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될 사유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결국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확신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이게 30대 젊은 이렇게 30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나 경륜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술하는 디자이너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범법에 관한 의도라든지 의식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기 어려워서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가담자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결국은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중자애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앞으로 수사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검찰 수사가 남아 있죠, 참.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이게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구속 적부심사,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포토라인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예? 네. 이미지 면에, 그림 면에서는 국민의당에 좀 타격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20대 국회 초반에 지금 당 소속 의원이 수사를 받는 것 그 자체로서 굉장한 타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9일 날 지금 안철수 또 천정배 두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대표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에 대한 어떤 국민의 기대치가 워낙 높은 상태고, 실은 두 분 대표직 사퇴만 가지고도 이렇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여전히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더 투명하고 책임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의 재정회계 상황 의원총회 보고를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지금 공개할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조금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정책으로서 심판을 받겠다고 좋은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사드 문제로 국민투표하자는 얘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어떤 이제 역효과 때문에 이제 어떤 국민투표, 안철수 대표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민투표 이 자체의 워딩에 주목해서 보시기보다는 이 사드 배치 자체가 가져올 국가적 어떤 국익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국익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려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어쨌든 국익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고려해봐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치 합의 좀 철회해달라. 그 다음에 굳이 배치를 정부가 강행하고 싶으면 국회 동의를 좀 받아달라. 이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자,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드 문제 국민투표 이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국가 중요 안전에 관한 어떤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가령 이제 내년 대선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대선 공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선 공약까지 갈 시간이 멀다고 하면 실은 국민투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가 가령 영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회 이제 국민의 어떤 대변자인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기준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국회 동의나 비준 사안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회는 지금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는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진다. 그다음에 60조 2항에 보면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머무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헌법 60조 1항 2항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게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비준 대상이 마땅히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히 보면요. 이게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주권에 관한 상황이고,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 동의를 안 받겠다. 도대체 이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장관이나 총리, 공직자들에게 과연 있는 것인지, 이 사고 수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그 대선에서 말이에요. 한번 이런 사드 문제를 내걸고,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전에. 그렇다면은 그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것.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사정권이 사드 철회하겠다고 말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야당 사절단을 별도로 보내는 것이 이제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어떤 의견 개개인별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 사드 배치가 워낙 이 동북아 군사 외교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또 전 정치권의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 이런 취지라고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개성공단 폐쇄했고 결국은 남북관계 끝까지 지금 파탄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가 이제 강행이 된다면 동북아의 결국은 신냉전 구도가 결과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최대 교역국인 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 상황이 예정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국회 전체의 동의, 국민적 동의를 현 정부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랄까 이제 조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애매모호한 어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전언이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현재의 당 대표와 또 소속 의원들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또 동북아 평화 질서를 더불어민주당이 강구를 한다면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도요.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전 대표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